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를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지옥 같았던 과목은 바로 회계였습니다. 거의 매일 잠들었었고 한 번은 교수님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계를 가르치던 교수님은 정작 회계가 뭔지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99%는 재무제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아주 지루한 교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은행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돈을 내가 모아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 4사분면인데요. 각자의 알파벳이 이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입니다. 회사원들은 항상 말하죠.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이죠.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혜택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본인의 시간을 직접 사용하며 돈을 법니다. 사업가들은 5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투자자들은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하며 돈을 법니다. 왼쪽은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고 오른쪽은 부자 아빠와 같은 쪽이죠.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지만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는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들처럼 파일럿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업가를 택하느냐. 하지만 전 사업가를 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쪽을 선택했다면 알래스카를 항해하는 어부가 되었거나 소형 비행기 운전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항공사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둘의 차이점은 마인드셋과 스킬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넘나들 수 없어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차원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He saw the beauty in the oceans and the vision to save them. 세 번째,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산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하고 큰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99%의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입 파트에 집중하지 말고 자산 파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매달 청구서를 내고 부채를 사기에 바쁩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자산 파트에 집중해보세요. 돈을 잃기도 해보고 되찾기도 해봤지만 절대로 이 자산 영역을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 영역을 향상시키고 있고 매일 이 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저축만 한다면 계속 가난해질 것입니다. 세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화폐입니다. 나라마다 각자의 돈이 있어요. 달러, 유로, 위안, 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 가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가짜니까요. 하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실물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금은 인류가 모두 멸망해도 존재하지만 가짜 돈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실물 자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신세대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가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지식을 배웠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실패가 어떤 감정을 전해줄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은 젊은 세대를 작은 통 속에 가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정말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만 행동한다면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세금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회사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죠. 자영업자들은 60%의 세금을 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업가들은 2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내는 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이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 항상 이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이건 꽤나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CEO 레이 크록은 텍사스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교육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은 무시하냐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팔고 있죠. 하지만 레이 크록은 아니라고 했어요. 맥도날드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가지셔야 하며 제가 따르는 사업 공식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저는 커피 재배를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커피를 추구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천연 온천수로 빚어낸 마지막 7번째,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학교 졸업장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의 부자 아빠가 제게 알려줬던 것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리더들이 파산하는 이유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정부가 그들을 보살펴주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살펴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택할지 가난한 삶을 유지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말이. 되려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절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성장이 됐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말마다 이렇게 환급받는 거 아시잖아요. 세금 환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세금 구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는 돈을 완전히 유태인들처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전에 독일에서 유태인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숨어 다니면서 살아야 됐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죠? 예, 그 영업이나 다른 그 대출 사업이나 뭐 다른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고 뭐 이런 유대인들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팩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100억을 모았다고 쳐요. 예, 근데 열심히 저금만 했어요. 은행에다가 숫자로 100억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식한테 이제 뭐 죽기 전에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을 해주거나 할 때 수십억 원의 증여세는 50%예요. 30억이 넘어가면. 보통 요즘 아파트 얼마죠? 아파트 가격이 30억 다 넘어요. 어지간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특히 강남 서초 이쪽 남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보통 20억이 다 넘어요. 30억이 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억이라는 세금을 증여할 때 뺏길 수 있죠. 내야죠. 그 다음에 또는 상속세가 더 싸니까 상속세를 낸다? 그 50%가 아니더라도 몇 억을 뺏기게 되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 그 자식이 직장을 다니는 그냥 직장을 다니는 직원이에요. 그럼 그 직원이 갑자기 사업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실히 꿰뚫고 있지도 않고 그냥 축구 선수처럼 축구만 잘하던 뭐 그런 뭐 축구 선수인데 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뭐 몇 연봉을 뭐 몇 억씩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직장인이나 축구 선수들은 은퇴 안 해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세무 지식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증여해 주거나 상속해 준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30억의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 50% 빼면 15억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 15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 또는 이제 상속이야. 그러면 뭐 7, 8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경매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경매가 쏟아지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만 채의 주택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고 부모들한테 교육을 못 받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 스포츠 선수였던 뭐를 했던 간에 그냥 자기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냥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지식 공부 없이 그냥 월급 받고 연봉 받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한테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산을 증여받든 상속받든 나중에 그대로 그거를 갖다 상속받게 되면 그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은행에 없으면은 대출이 안 나오면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경매되는 거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갖고 그대로 빚에 다람쥐 쳇바퀴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사기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빚이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파트나 금융재산이나 그런 거를 상속이나 증여를 안 해준다고 치고 아니라고 치고 그냥 은행에 덩그러니 숫자를 모아뒀든 저금을 했든 그것을 자식한테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는 금융당국에서 그거를 그대로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계좌이체를 해줬다? 상속세, 징역세 내야 돼요. 근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실물 자산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 자산인 은과 금과 뭐 구리 이런 돈은 이런 가치는 세상에서 국세청에서 내가 뭐 얼마 갖고 있는지 얼마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적을 할 수가 없어. 현금은 어디 가서 뭐 일을 했기 때문에 3.3% 원정징수세 떼고 뭐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근데 어딘가에 지출을 했지만 금은 내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금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요. 금, 은, 구리, 니켈, 망간, 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하다가 이 세무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꿰차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대로 다 세금 폭탄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고, 그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세금 없이 그거를 절세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돈을 벌지만 거꾸로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고 있다. 절세, 합법적인 절세. 이거는 정말 지식이거든요. 금으로 가지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를 안 내는 게 싸겠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건물로 물려주면서 상속세, 증여세 내는 게 싸겠어요? 그죠? 금으로 또는 은으로 증여를 해주고 그거를 부가세 10% 증빙을 해놓고 팔아서 국세청에서 나중에 연락 왔을 때, 아, 나는 부가세 여기 증빙자료 있다. 금으로 양도받아서 부가세 끊고 팔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아파트를 샀다. 토지를 샀다. 근데 현금으로 증여받아서 아파트를 샀다. 계좌이체를 받아서 건물을 샀다.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추징받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 구리, 니켈 이런 걸로 증여를 받았다. 법적으로 상속세, 증여세가 공공연한 비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부자인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빈부의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돈의 비밀이나 속속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